자, 민법 3조를 봤고요. 그럼 이제 4조부터는 여기는 이제 우리 시험 범위하고는 약간 관련이 없어요. 근데 이제 뜻은 알고 계셔야 되니까 민법 제 4조 그러면 표제어가 뭐죠? 성년기죠. 제 4조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만 제 4조인데 4조는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그럼 만 20살이다 라고 하면 만 20세 그랬을 때 이 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만. 그럼 만으로 20살이 되어야 성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나이로는 얼마예요? 우리 나이로? 소위 우리 나이는 하나 더 하면 돼요. 21살. 우리 나이 21세. 만으로 20세면 우리 나이로 21살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나이는 왜 떼냐면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봐요. 그 1991년 1월 2일 출생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12년 1월 2일이죠. 그럼 몇 살인 거예요, 이 사람은? 나이가? 90일, 2001, 11, 22세 아니에요? 그죠? 만으로는 몇 살이야? 21살. 요게 우리 나이라는 거예요. 요게 우리 나이. 이해되시고 있나요? 여기 우리 나이. 그러니까 우리 나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계산하는 나이는 만은 이건 꽉 찼다 그런 뜻이잖아요. 꽉 찼다. 꽉 채워서 21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계산을 해나가야 되죠. 근데 우리 나이는 이제 임신했을 때까지도 포함시키니까 그래서 한 살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해되는 중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만이라고 했을 때 이건 차서 20살이에요. 그러면 20세 미만자 그러면 만으로 20살이 미는 뭐야? 안 된 사람이죠? 미만이니까 만은 차는 거고 차지 않으면 미만이잖아요. 그죠? 차는 거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만으로 몇 살까지야? 19세까지는 20세 미만자. 얘들은 성년이 돼야 안 돼요. 자, 4조에서 뭐를 얘기했죠? 성년기 그랬잖아요. 그럼 만 20세가 돼야 성년이 되죠? 그렇잖아요. 20세가 되면 성년이 되니까 만으로 19세다 그러면 아직 만으로 20살이 안 됐어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미성년이 되는 거죠. 따라서 미성년자는 뭐예요? 20세 미만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세 미만자. 20세 미만이다 그러면 20살 그 수를 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거 공부하셔야 돼요. 미만, 그 다음에 이상, 그 다음에 이하, 그 다음에 초과. 자, 이게 네 가지가 있어요. 미만이다 그러면 그 수를 빼요. 그 수를 뺀다. 이렇게 뺀다. 초과 그러면 역시 뭐야? 그 수를 역시 뺀다. 근데 이상 이하다 그러면 그 수를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상이냐 이하냐 이거 가지고 문제에서 틀리게 만들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럼 20세 이상이다 그러면 20세 이상이다 그러면 이거 어떤 뜻이에요? 20, 21 그 이후로. 그죠? 그럼 20세 미만이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19 그 수 빼야 되죠. 미만 그러면 19, 18 그 아래로. 그러니까 미만 초과를 붙이면 해당 수는 빼는 거예요. 이상 이하를 붙이면 해당 수를 포함하는 것이고, 그러면 20세 이상 그러면 그 수를 이상 이하 그러면 그 수를 포함하니까 20, 21, 22예요. 그러면 20세 이하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야? 20, 19, 18 이렇게 적어지는 거야. 이하니까 아래쪽으로.
2 이상 그럼 위쪽으로 높아지는데 그 수를 포함하는 거고. 그러면 20세 초과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21, 22, 23 이렇게 간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하라고 써야 될 걸 가지고 미만으로 쓰면 틀린 거고, 미만으로 써야 될 걸 가지고 이하로 쓰면 또 틀린 거예요. 이하 이상 그러면 이상 이하 이거 붙이면 그 수를 뭐 한다? 포함한다. 미만 초과 그러면 그 수를 뺀다. 그죠? 그럼 이게 어떤 게 나오냐면 어디서 많이 나왔냐면 예전에 집합건물법에 보면 나와요. 집합건물법에서 84페이지요. 그 프로 교재 84페이지 보시면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예?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자, 이 문장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제 집합 건물법 제24조 1항이에요. 구분 소유자가 10인 뭐예요?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 그 수 포함하죠. 이상 이하는 11, 12, 13 등등등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 뭐예요? 하여야 한다. 그죠? 그럼 관리인 선임에 뭐가 되는 거죠? 이거 의무가 된단 말이에요. 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럼 1차적으로 이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 수 있으면 선임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 뭐죠? 선택사항이죠. 따라서 이것은 틀린 거죠. 왜? 의무인데 하여야 한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하여야 한다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틀린 거란 말이에요. 또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선택이에요. 다시 말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건 재량이 들어가지만 재량권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건 반드시 선택할 여지가 없이 무조건 해야만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바꿔서 틀리게 만드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 또 뭐 가지고 장난치냐면 이상을 가지고 초과했을 때 구분수자가 10인을 10명을 초과했을 때는 관리인은 필수 기관이다. OX. 그러면 이게 명확하지 않네요. 초과했을 때에만 관리인은 필수 기관이 된다. 이렇게 하면 O예요, X예요? 예? OX? X예요, X. 왜냐하면 10인 초과했을 때만 그랬으면 몇 명부터예요? 11명부터 12명, 13명은 필수 기간이다. 그때만이에요? 다른 예외가 없어요? 10명일 때도 필수 기간이잖아요. 의무사항이라면 이건 필수 기간 뜻이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니까. 그때만 그랬으니까 초과 때만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럼 이거 가지고 또 어떻게 하냐면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하일 경우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면 10인 이하일 경우는 선임할 수 있다. X죠. 왜냐하면 10명부터는 필수잖아요. 반드시죠. 근데 이건 이하일 경우 그랬으면 10, 9, 8 일 때는 선임할 수 있다. 틀렸죠. 왜? 10이면 반드시잖아요.
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건 틀린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 가지고 이건 당연히 나와야 돼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면 10인 미만일 경우 관리인은 임의 기관이 된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되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지금 임의 기관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 확신을 가져봐요. 맞아요, 틀려요? 예? 그럼 필이 오신 거예요? 예? 맞을 것 같은데 틀려요? 틀릴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거 맞는 겁니다. 아씨.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거예요. 이상, 이하, 미만, 초과 그랬을 때 이상, 이하 그러면 해당 수를 포함하는 거예요. 미만, 초과 그러면 그 수는 빼는 거예요. 그거하고 또 하나 뭐뭐 하여야 이것은 뭐예요? 선택이란 말이에요. 선택이란 말은 마음대로 하면 된다. 의무예요. 의무. 그런데 뭐뭐 아니죠? 미쳤어요. 할 수가 그렇죠? 할 수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근데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거는 필수인 거예요. 필수. 이거는 의무 사항인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해요. 그걸 가지고 막 뒤죽박죽 섞어 놓는 거니까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공부해 보시잖아요. 뭐가 문제냐면 이건 정말 기초고 이거 강의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근데 실제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나왔을 때 어쩔 땐 맞는데 어쩔 땐 틀리고 어쩔 땐 맞고 틀리고. 근데 문제 내는 사람은 언제든지 조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의 수에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빠지지 않으려면 기본은 알고 가셔야 돼요. 예. 해결할 수 있죠. 예. 이상 이하는 그 수 포함, 미만 초과는 그 수 빼고 뭐뭐 할 수 있다는 것은 선택, 해야 된다는 것은 의무, 의무는 필수, 선택은 임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이제 경험해 보시면 돼요. 예. 조문으로 문제 낼 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했듯이 예? 그리고냐 아니면 또는이냐 이거 항상 구별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는 네. 자 다시 그러면 앞으로 가시면 제4조에서 만 20세로 성년이 되니 20세 만으로 20세가 안 된 사람은 뭐라고 하자? 미성년자.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실 거 없어요. 나머지 보실 거 없고 제9조를 갑니다. 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 표제어인데 그 내용을 보시죠. 제9조 다시 박자가 안 맞으셨어요. 한 분이 다시 제9조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한정치산자의 개념이에요. 한정치산자 그랬을 때 이 한정은 제한한다라는 뜻의 한이고요. 정해놓을 정해요. 그럼 치는 뭐냐면 이게 다룰 치자예요. 정치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정치, 치산, 재산을 다루는 자. 근데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 재산 범위를 한정해서 재산을 다루는 사람. 이게 한정치산이에요. 그럼 반면에 금치산이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재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뭐 됐다? 예? 금지됐다. 이게 금치산. 근데 이 법에서는 이 한정치산자 구조에서 뭐라고 정해 있죠? 한정치산자, 한정치산자란 그럼 의 어떻게 하시면 돼요?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 이 사람은 한정치산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 한정치산자 보시니까 한정치산자예요. 첫째, 심신이 박약.
하거나, 두 번째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람. 자, 그런데 박약하고 그랬어요? 거나 그랬어요? 거나잖아요. 거나. 그럼 둘 중에 하나 또는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심신박약한 사람은 한정치산자이에요, 아니에요? 심신이 박약하면 한정치산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럼 심신박약하지는 않은데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으면 한정치산 이해요, 아니에요? 이죠? 이게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둘 다라면 어떤 사람은 심신도 박약한데 궁박하게 할 염려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한정치산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요건이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 또는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람, 요 두 사람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한정치산 선고가 된다면 두 가지 경우를 다 갖고 있으면 당연히 한정치산 선고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 사람이 한정치산자이냐? 아니에요. 왜요? 거기에 뭐라 그랬죠? 예? 누가 청구해야 돼요? 청구권자가 지정돼 있죠. 누가 청구해야 되죠? 후견인. 거기 있잖아요. 배우자, 본인, 배우자, 사촌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 주택관리에서 이런 것도 물어요. 다음 중 한정치산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요?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 아무도 없으면 검사가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청구권자가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법원이 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법원은 한정치산자라는 사실을 선고하는 법원이니까 어떤 법원이냐면 집행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이에요. 가정법원 판사가 한정치산 선고를 해줘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한정치산자는 결국은 뭐예요? 재산에 대해서 재산을 다루는 범위를 한정시킨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재산 자기가 관리하고 다루면 되는데 한정치산자는 지금 심신이 뭐야? 박약. 박약은 뭐예요? 박약. 이거를 형법에서는 심신이 미약하다 그래요. 심신이야. 근데 이 신자가요. 예전에 사법시험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사법시험 이제 2차 시험에서 심신박약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예? 심신미약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런데 이 신자를 이거를 이 몸신자로 썼어요. 이렇게 이 몸신자로 써요. 심신 이렇게 쓴 거예요. 심신. 그러니까 이 신자가 이게 몸신자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미약한 사람, 마음과 몸이 박약한 사람. 아, 그러면 몸이 이렇게 미약하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써버렸어요. 그 장애인에 대해서 막 이렇게 쓴 거예요. 답안을. 근데 이 신자는 여기서 말하는 이 심신한 신자는 뭐예요? 이건 정신신자예요. 정신신, 심신. 근데 한자를 몸신으로 써버리니까 이런 답안이 나오죠. 출제를 잘못한 거였죠. 그래서 해프닝이 있었어요. 예전에 한 20년 전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사법시험 보면 이렇게 텔레비에서 보셨듯이 방이 있어요. 발이 있고 착 내리면 문제 착 떨어져요. 그럼 그거 보고 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거 이렇게 써놨어요. 네.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정신 상태가 약간 같다, 미약하다, 박약하다. 네.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종교에 푹 빠진 거예요. 그래서 다 갖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이 사례로 얘기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하는 법률 행위가 있다. 예전에 교회에다가 재산을 자기 모든 재산을 전부 다 뭐예요? 증여해 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 증여 계획서 도장을 찍어 버렸어요. 아버지가 하셔가지고 종교에 너무 심취하셔서 재산을 다 주고 왔어요. 그럼 가족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재산 아버지가 한다는데 그러나 이 사람이 뭐라면 법원에 한정치산 선고를 가지고 받았다면 가족들이 가서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예? 취소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예. 이들이 하는 법률 행위는. 그래서 그 얘기는 어디 나오냐면
제10조에 나옵니다. 제10조 한정치산자의 자격, 능력. 제5조 내지 8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의 준용한다.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준용한다. 준용. 준해서 사용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재탕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 우리 5조를 봐요. 미성년자의 능력이 있죠. 5조 제1항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면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데 2항 전항의 규정에 즉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규정에서 그것에 위반했다면 즉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그 행위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내용이 어디에서요? 10조에 가니까 5조 내지 8조의 규정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봐봐요. 또 5조 내지 8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규정은 이란 말은 무슨 뜻이건 이에 내에 이를 짓자요. 5조부터 포함해서 8조까지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어디에도요? 어디에도 한정치산의 경우에도 뭐한다? 재탕치겠다 그 말이에요. 법전에서. 다시 말하면 몇 개 조문이죠? 5조, 6조, 7조, 8조 4개 조문을 한정치산에 재탕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준용한다라고 한번 표현하면 4개 조문을 실제 써야 되는데 안 쓰고 똑같은 효과를 얻잖아요. 이것도 판택된 시스템이니까 이렇게 나와요. 다시 무슨 말이냐면 4조 성년기 20세로 성년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미성년자 5조부터 6조, 7조, 8조의 내용이 10조에서 재탕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정치산자도 5조, 6조, 7조, 8조를 적용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4개 조문을 써야 되는데 10조에서 조문 하나만 가지고도 이 4개 조문을 완벽하게 커버하잖아요. 글로써. 이해되는 중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한정치산자의 능력과 미성년자의 능력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2조 보세요. 12조 제12조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9조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본인, 배우자, 사촌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 예? 예. 본인, 배우자, 사촌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금치산 선고해야 되는데 이 금치산자는 뭐야? 심신상실의 상태예요. 자 봐봐요. 다시 한정치산은 심신박약 상태인데 금치산은 재산 다루는 범위가 완전히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단독으로 법률행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얘는 뭐야? 심신이 뭐 된 거예요? 상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완전히 맛이 갔고 얘는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는 상태. 한정치산은 심신이 박약한 것이고 미약한 것이고 금치산은 심신이 상실될 정도에 이르렀다. 그게 완전히 정신이 나간 거예요 지금. 그 상태가 되면 본인, 배우자, 후견인, 사촌의 친족,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은 금치산 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금치산 선고를 받았으면 이들이 한 법률행위는 그 다음에 나오죠. 제13조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통합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되냐면 여기 봐봐요. 우리가 3조에서 권리 능력을 얘기했죠. 권리 능력이란 뭐다? 권리 능력,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자격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권리를 갖고 의무를 가지려면 생존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인은. 그죠? 4조에서 뭐예요? 미성년을 얘기했죠. 미성년자 누가 되는데요? 20세 미만자가 미성년자인데 이 미성년자가 5조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 할 수 있는 거 단독으로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에 뭐가 없으면 동의 없이 지가 혼자 법률행위를 하면 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서? 9조에서 한정치산자의 능력인데 같다 그랬으니까 역시 뭐야? 동의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근데 10조에서 12조죠? 12조 금치산자
얘는 맛이 간 사람인데 그 다음 점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르네요. 뭐가 다르냐면 얘네 둘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가 되는데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완전히 맛이 갔으니까. 그 법정 대리인이 동의해도 취소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동의해도라는 말은 없죠. 13조에서 그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 취소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13조하고 몇 조를 비교하냐면 5조를 비교해봐요. 1항 미성년자 법률행위를 하면은 5조 1항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률행위 하면은 법정들이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쨌든 동의 필요 없다는 거고 요거는. 근데 2항에서 만약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위반했다. 동의받지 못했으면 취소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들인 동의가 없으면 취소할 수 있어요. 뒤집으면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는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받으면 취소할 수 없죠. 취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의를 받았으면. 그런데 동의를 받았으면 취소할 필요가 없고 동의 없이 마음대로 지들 마음대로 했다 그러면 취소가 되는데 13조는 그런 얘기 싹 빼버리고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러잖아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정리해보면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없다. 법정 대리인이 미리서 사전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들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근데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동의를 받든 말든 언제나라는 표현을 써도 되잖아요. 취소할 수가 있다. 왜? 얘는 완전히 맛이 갔으니까. 법정 대리인 동의 받아도. 그럼 얘들은 법률행위 금치산자가 되면 법률행위 못한다 그거죠? 못하죠. 병원에 있어야지 이 정도가 되면. 그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오로지 법정 대리인이 대신해서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직접 못 합니다. 그러면 봐봐요. 질문합니다.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네? 자, 봐봐요. 우리가 항상 콩 심은데 뭐나고 콩 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심었다. 근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됐다. 법정 대리인 물론 동의를 받지 않았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그랬어요. OX. X. 콩 심으면 콩 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미성년자 심으면 취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또 한정치산자 그럼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 X. 취소.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다? 취소. 이게 취소범이에요. 취소범. 그럼 취소라는 효과가 발생하려면 취소의 원인 요건이 있어야 되겠죠? 요건. 취소의 요건은 뭐예요? 미성년, 한정치산, 금치산 합치면 얘네들은 다 뭐예요? 무능력자. 아까 우리 무능력자를 얘기했을 때 제3조에서 뭘 얘기했죠? 권리, 능력을 얘기했죠. 그러면 4조부터 지금 13조까지는 뭐를 했어요? 이 권리, 능력 중에서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얘네들은 행위 능력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들을 우리는 무능력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조문상으로. 이렇게 분석한 내용을 저는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 결론. 그러면 이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정리를 하자면 지금 이제 조문으로 쭉 정리한 거 아닙니까? 조문으로 정리했을 때 우리는 결국은 뭐를 정리하는 거냐면 행위 능력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뭘 얘기했냐면 3조에서 권리 능력을 얘기했죠. 권리 능력이란 무슨 뜻이에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그렇죠? 그러니까 권리 능력이 있으면 얘들만 권리 의무를 갖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4조부터 13조까지 뭘 얘기했냐면 이게 이제 권리 능력이라는 부분은 여기서 봤고요. 그 다음에는 뭐를 보는 거냐면 행위 능력을 보는 거예요. 행위 능력. 행위 능력은 뭐냐면 법률 행위를 법에서 요구하는 법률 행위, 예컨대 매매 교환 임대차 같은 이러한 법률 행위를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 능력이라고 해요. 행위 능력은 민법에 안 나와요. 그렇지만 이 행위 능력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그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 그래서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 무능력자의 개념이 나오는데 종류가 몇 가지다? 3조의 4조에서 얘기하는 미성년자, 9조에서 얘기하는 한정치산자, 12조에서 얘기하는 금치산자, 이들을 우리는 합쳐서 뭐라 그러자? 무능력자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얘네들이 한 법률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취소할 수가 없는 것이고, 법정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지들이 단독으로 했을 땐 취소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다 없다야 하여야 한다야. 할 수 있다 없다. 그런데 금치산자가 하는 법률행위는 무조건 동의를 받든 안 받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여기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능력과 뭐를 얘기하고 있는 게 법전에 나오지 않지만 행위 능력을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다 뭐예요? 이건 다 이게 제 2장이 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인. 2장이 인이잖아요. 예? 그럼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자연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연인이 무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자연인에서. 근데 한 장을 넘겨보시면 4페이지에서 제3장이 누구죠? 제3장이 법인이잖아요. 왜 3장을 법인을 분리했을까요? 2장에 같이 안 넣고. 2장은 지금 자연인만을 얘기한다는 증거가 뭔데요? 행위 능력과 권리 능력이라는 말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2장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따로 뽑아서 3장에서 누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법인을 얘기한다 그러면 2장의 내용은 법인과는 상관이 없네요. 그건 자연인 얘기란 말이에요. 2장은. 그러니까 3장은 법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3장은 법인을 얘기한다면 2장 얘기할 땐 3장은 빼놔야죠. 그러나 법인의 권리 행사 의무 이행은 성실해야 되는 것이고, 법인도 권리 남용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통칙이니까. 법인과 관련이 있으면 이 민사에 관한 법인과 관련 있는 것은 일단은 법률에 의하고, 없으면 관습법,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라는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건 왜 그래요? 1장 통칙에서 민법에 법원 나왔고 2조에서 신의칙이 나오잖아요. 그럼 1조, 2조는 민법의 통칙이라고 했으니 2장에도 적용되고 3장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인의 권리 행사든 법인의 권리 행사든 신의칙에 맞아야 되고 권리 남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게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판택된 체계가. 그래서 그렇게 법전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단어가 별거가 없죠. 예? 요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민법상 권리 능력, 그 다음에 행위 능력 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능력 제도예요. 능력 제도. 근데 법전에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게 무슨 능력일까요? 법전에는 지금 이렇게 봤죠? 근데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능력도 있어요. 즉 법전에는 안 나와요. 법전에 안 나오는 능력이 뭐가 있을까요? 공부하신 분. 우리가 지금 능력 그랬는데 권리 능력하고 행위 능력 봤잖아요. 또 다른 능력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와요. 그렇죠. 의사 능력. 의사 능력이 없으면 뭐라 그러죠? 의사 무능력자. 이들이 하는 법률행위는 뭐죠? 무효예요. 여기 없어요. 민법전에는. 왜 없느냐? 그럼 이 의사 능력은 뭔데요? 의사가 뭐죠? 생각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개도 생각은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동물농장 하는데 보면 개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해설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개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거 보고 알았어요. 근데 사람이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만약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다. 그 이건 완전히 맛이 간 거죠. 이건 완전히 맛이 갔죠. 그럼 완전히 맛이 갔다 그러면 뭐하고 비슷해요? 금치산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얘가 한 법률에는 뭐 할 수 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얘가 금치산자가 되려면 금치산에 뭐를 받아야 돼요? 선고를 받아야죠. 근데 법원에 선고를 받지 않고도 맛이 간 사람이 있나요? 완전히 맛이 갔어요. 쉽게 말하면 떡 된 자, 떡이 돼버렸어요. 술을 하도 마셔가지고 인사불성해요. 그냥 누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술집 가서 술 먹는 계약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권리 의무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자기가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자신도 이 기억을 못 하는데, 그죠? 과음해서 떡이 됐다. 이런 사람들이 술 먹는 계약을 했다. 예? 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술 마시는 계약. 그럼 이 술 매매 계약은 지금 맛이 간 상태에 한 거고, 얘가 의사표시 해봐야 얘는 책임질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효가 뭐라 그랬어요? 권리 의무 안 생긴다 그 말이에요. 권리 의무 없다. 또는 누가 됐냐면 유아. 애기들 모르잖아 아무것도. 그런 사람들은 의사 능력이 없다. 즉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들이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런데 이 의사 무능력이라는 것도 필요한 이론인데, 이건 이론상 있는 거예요. 이론상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사실은 이 사람이 술을 마시면서 이 사람이 떡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항상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무효를 주장하려면 얘가 의사 무능력이 떡이 됐다라는 사실을 뭐 해야 되냐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한 잔 마시고 떡이 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10병을 마셨는데 떡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마다 다 틀리죠. 그 입증이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의사 능력이라는 건 법전에 왜 안 만들어놨냐면 이건 당연한 거고, 다만 이거는 사람마다 주장이 틀리듯이 이 사람이 이 행위를 할 때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지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이에요. 이론은 있는데. 그래서 이건 순전히 이론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사람마다 틀리니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람마다 틀린 거를 한 방에 외부에서 알 수 있게 행위 능력 제도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능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다 그러면 주민등록증 한번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또 한정치산자다 그러면 예전에 호적, 그죠? 딱 공시가 된단 말이에요. 가족관계 등록부에 공시를 해줘요. 금치산이다 그러면 이것도 호적에 공시를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냥 딱 보고 이 사람은 서류만 보고도 얘는 미성년자다, 즉 무능력자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의사 능력 제도를 만약에 민법에 규정을 해놓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매번 이 사람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 받아보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슈퍼 갔을 때 이상해 보인다 그러면 일단 여기 검사해 보세요 하고 합격하면 그 다음에 거래하는 거예요.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론상 있는 제도가 의사 능력 제도. 그 이론상 있는 제도를 좀 더 거래하기 편리하도록 만든 게 행위 능력 제도. 그래서 행위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해도 되는데, 행위 능력이 없다 그러면, 즉 미성년, 한정치산, 금치산 그러면 이들은 뭐 한다? 취소. 그래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금치산자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근데 금치산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X. 또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잖아요. 근데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X. 자, 그러면 무능력자라고 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네요. 의사 무능력과 행위 무능력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의사 무능력은 뭐라고요? 무효. 행위 무능력은 취소예요. 그죠? 그럼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 취소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예? 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왜? 이거는 뭐라 그랬죠? 이거는 법전에 있어요, 없어요? 의사 무능력은 법전에 없죠? 그럼 무능력 그러면 그거는 법전에 뭘로 나와요? 행위 무능력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 무능력을 굳이 표현하려면 반드시 이 단어를 써주는 거예요. 그럼 그냥 무능력자 그럼 그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 무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법전에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게 이유가 다 있잖아요. 정리가 돼요? 의사 무능력 그러면 그때는 무효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냥 무능력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생략된 거다? 행위 무능력이 생략이 된 거다 이렇게 봐요. 왜? 법전엔 행위 무능력밖에 없어요. 의사 무능력이 아예 없단 말이에요, 법전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13조까지 봤지만 1조부터 13조까지 보면서 사실은 법전에 쓰여진 내용보다 쓰여지지 않은 내용이 훨씬 더 많죠. 예? 그 쓰여지지 않은 내용을 알아야 이 내용이 들어오는 거예요, 법전에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법 공부가 참 이게 할 게 많은 거예요. 대신 재밌죠. 이제 재미없어요? 미치겠어요? 아니 다시 한번 봐봐요 여러분. 제1편 뭐였죠? 총칙. 민법에 총칙이 시작되는구나. 제1장 통칙이니까 1장의 통칙은 2장에도 3장에도 4장에도 적용되는 것이로구나.
2장의 인인데 제1절 능력, 그럼 이건 아마도 자연인의 능력을 얘기하겠군요. 3조가 권리 능력, 4조 내지 17조까지는 다 뭐예요? 무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능력. 4조 내지 17조. 내지 그러면 그 무슨 뜻이에요? 4조부터 나머지 다 포함해서 17조까지란 뜻이에요. 그걸 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뒤에 가다 보면 전항의 무효는, 전조의 무효는, 전 3조의 무효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또. 그럼 전 3조가 뭘 얘기하는지 그것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법에서 이렇게 다 쓰니까. 민법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법이 다 이렇게 써요. 예. 그 법 만드는 사람이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요. 예. 자, 그래서 6조, 7조, 8조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다만 여기까지는 다 기초입니다. 기초이고 제2조 주소 그런데 제18조 1항을 보면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라고 하고요.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근데 주소 말고 또 뭐도 있어요? 거소라는 것도 있고 21조에 가주소도 있죠. 이건 법률상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한다 그러면 그 주소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주소지. 그게 다 법률 용어예요. 자, 거기까지만 하고 한 장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3장 가면 이제 법인 나와요. 법인. 그럼 법인 그랬을 때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으로 인정한 게 법인인데 법인이 되려면 33조를 봅니다. 33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소죠. 에서 반드시 뭐예요?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 설립 등기가 되어 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것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오늘은 다음 주부터는 3시부터 진행합니다. 3시. 오늘 문자가 잘못 나가가지고 3시부터 5시 반까지. 그래서 2시간 반 정도 할 거예요. 2시간 반 정도. 다음 주부터 계속 할 거예요. 1년 내내. 예. 조문 끝나면 또 딴 거 하고. 예. 좋잖아요. 예. 민법은 탄탄해지실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조문을 누가 8주나 해요. 조문을 8주나 한단 말이에요. 저는 다 할 거예요. 다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뭐를 함으로써요?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래요. 자,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사실 뭐 거시기 하지만 제가 이제 건설업을 하다가 말아먹었거든요. 저는 될 줄 알고 했는데 말아먹었어요. 이 건설 쪽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소위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일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사기를 쳐요. 그래서 A 업체를 소개해주고 하청을 주겠다. 내가 이제 그 중간에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겠다. 그래서 뽀찌 달라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건설 쪽에. 이 사람들 나름대로 이제 머리 많이 쓰는 거죠. 제가 한번 사기를 크게 당할 뻔했어요. 근데 민법을 제가 강의했기 때문에 안 당한 거예요. 뭐냐면 여기 현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시골 어디예요? 시골이 아니죠. 뭐 여기서 좀 먼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전이라고 해보죠. 대전 모직 가니까 이 건물을 짓는데요. 이 건물을 지니까 안에 이제 실내 건축 공사를 저한테 맡기겠다.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사장이 여기서 하니까, 그리고 이 토지의 주인이 이 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에서 돈 뜯길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예? 소개를 해주겠대요. 20억짜리 공사래요. 그럼 여기서 10%만 남아도 얼마나 해피해요, 그죠? 아유, 그 공사 하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소개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사를 하는 게 이제 A 업체에서 한다는 거예요. A 업체는 돈도 많아가지고요. 자기들이 직접 건물도 짓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하고 건물이 자기들 거니까, 이 사람들 거니까 돈 뜯길 염려도 없다. 소개를 해주겠대요. 그러냐? 근데 사실은 요 사람이 요 중개를 해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갑이라고 해보죠. 갑이 사전에 어떻게 작업을 했냐면 이 공사 현장 있잖아요. 현장을 보면 현장에 이렇게 팻말을 세워놔요. 무슨 건설 회사
뭐 신축 공사 현장 해가지고 이렇게 안내해서 이렇게 쭉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고 여기서 말하는 인부들 하고 이제 여기 어슬렁거리면서 인부들 다 사귀어요. 여기서 관리자 누구냐, 소장 만나요. 만나면서 괜히 말 거는 거예요. 예? 소주 한잔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사귀어요. 이 사람들 사귀어요. 그러면서 이제 잘 안 돼. 명함도 받고 그러겠죠. 자기는 또 뭐 한다 그러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소개를 해준다는 거예요. 직접 만나게 해주겠대요, 담당자를. 그래서 여기 회사에 이제 전화번호가 다 딴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뭘 몰랐냐면 이 A라는 회사가 법인이잖아요.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뭐 함으로써 설립 뭐를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쪽 해가지고 전화번호고 뭐고 다 땄죠. 그럼 자기가 이제 이 사람들의 뭐 아는 친구다, 뭐 친구의 선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를 소개해 준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팀을 이뤘어요. 몇 명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공사한다는 정보를 얻어가지고 저한테 와서 이제 해주겠다. 그럼 담당자하고 통화도 해주겠다. 그럼 담당자라는 사람이 실제 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알고서 얘기해가지고 알고서 자기가 이제 뭐 을이라는 사람, 자기 아는 사람 내세운 거죠. 이 사람이 담당자라고 해서.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깜빡 속을 뻔했죠. 이 사람 데리고 오겠다는 거 자기가 담당자래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소개해 준 사람이고 실제 이 사람들은 몰라요. 얘가 누군지. 밑에 여기서 이제 일하는 이 하청업체 직원들은 알겠지만 그래 뭐 데리고 온 거예요. 저를 만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또 얼마나 좋아요. 야 이거 이 공사 우리 따면 이제 1년 동안 먹고 살겠다. 그러면서 10%만 남아도 가슴 설레죠.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딱 이제 책상에 앉혀놨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계약서 쓰고 계약서 쓰면 이제 10% 입금해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돈은 반드시 받을 테니까 계약서 쓰면 입금부터 하래요. 그럼 자기가 받게 해주겠다. 내세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인적사항을 쭉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외운 거 딱 얘기하겠죠. 그래서 딱 해가지고 다른 직원에게 싹 이제 줬어요. 뭘 띠라? 등기 띠라. 그 이 사람들이 이제 몰랐죠. 이제 계약하고 이제 한 푼 받고 떠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류를 딱 갖고 왔어요. 저한테 쭉 읽으면서 근데 그때 뭐라고 하셨지 하나하나 확인을 한 거예요. 틀려요. 사실이 아닌데요. 사실이 아닌데요. 근데 회사가 등기가 있는 건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조사한 정보 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외워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회사도 등기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법인 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사실과 다르네요. 지금 여기 가만히 계세요. 밖에서 문 잠그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다닥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왜 나를 못 믿고 뭐 거기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제가 뭐 굳이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저도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제가 1시간 동안 훈계를 하고 끝냈어요. 예. 들어갈 뻔해서 현장에서 바로. 그 직원은 또 전화했고 경찰 오는 중이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예?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 그랬겠어요? 못 믿겠는 사람이 그러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법인도 뭐를 한다. 등기 없는 법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반드시 그랬죠. 여기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자본금부터 이사가 누가 있는지 쭉 확인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요? 등기로. 아시겠죠? 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민법을 공부를 하면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법적으로 항상 따지는 습관이 되면 이거 한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죠? 예.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법인이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 보시면 뭐 기관 쭉 있어요. 쭉 있는데 다시 또 넘겨보시면 그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97조 벌칙까지 시험에 안 나오고 프로 9페이지에 제 4장 물건 있죠. 자, 여기서부터 다시 우리 시험범위예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다음 주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그 4장 그리고 만약에 자료가 없으시면 뭐 인터넷에서 다운받으셔도 되고 조문 가지고 할 거니까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부록은 따로 이게 따로 판매를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교과서에 맞춰가지고 나가니까 이 세트가 안 맞으면 따로 팔면 하나를 못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조문이니까 다 조문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으셔도 되고 자료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